This is a preview file. For example use only.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구성 요소 간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에 대해서 논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은 며느리와 시누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어느 한 집안에 이제 시집을 오게 되면은 여러 시집의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또 돈독히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구성원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시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무리 시누이가 자기를 위해서 말린다 하더라도 그 말리는 그 진의가 좀 탐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어떠한 경쟁 관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의 대립적인 위치에서 그 시누이를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며느리의 입장이 이제 그것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누이는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요? 자, 육친 관계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사주구대의 그림을 보시면은, 요 일가는 이 자체가 이제 며느리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건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자, 며느리의 입장에서 육친적으로 시누이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관이 있습니다. 관은 이 며느리, 다시 얘기해서 이 명조의 남편이 됩니다. 남편. 관소는 남편이 되겠죠. 이것이 뭐 정관이 됐든 편관이 됐든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편관이 됐다 해서 뭐 다른 남자가 아니고 정관을 해서 자기의 본 남편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편관이 됐든 정관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일간한테 가하는 그러한 어떤 그 지시나 명령 또는 압력 관계가 좀 상이하다라고 할 뿐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하튼 며느리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관은 남편이 됩니다. 그럼 남편의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 자, 이 남편의 형제도 똑같은 관에 그 소속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편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그 대상을 우리가 보통 비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비겁이라고 하면 같은 위상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 또는 직장 같은 레벨의 동료 또는 형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형제 중에는 남형제가 있고 여형제가 있습니다. 여자 형제가 있죠. 누구나 남편의 형제 중에는 남자 형제도 있고 여자 형제가 있습니다. 자, 남자 형제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시숙이라고 합니다. 시숙. 보통 시숙은 이 형제의 형님, 멀되는 그 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발언도 시동생이라는 말이 있죠. 시동생. 그러니까 형제인데 바로 이 형제보다 남편보다 아래 남동생을 시동생 보통
또는 도련님 뭐 그런 표기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여형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신우이라고 합니다. 신우이. 신우이. 자, 신우이 중에는 이 남편보다 위에 되는 누님이 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남편보다 동생이 되는 여자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손 위가 돼 있든 손 아래가 돼 있든 그 이름은 신우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럼 이 신우이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관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관이라는 것은 나를 일간을 극하는, 그죠? 극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은 항상 지배하려고 하는 의식과 또는 간섭, 지시, 또는 명령, 이와 같은 압력적인 작용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그러한 기운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이 작용할 때, 이 관이 일간에 작용해 줄 때 항상 어떤 느낌, 위축되는 느낌이 듭니다. 누가? 며느리는 항상 관의 작용에 의해서 위축이 됩니다. 위축작용이라 합니다. 위축.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눈치를 보게 되겠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우이라는 이런 존재는 며느리한테 위축의 대상이고 눈치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극작용은 결과적으로 감시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아주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누가요? 며느리가. 그래서 신우이라는 존재는 바로 며느리한테는 나를 감시하고 나한테 눈치를 주는, 또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불편하죠. 자,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 않는, 왠지 뭔가 불편한 그러한 존재로 부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우이를 대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요소는 항상 눈치를 봐야 되고 또는 어떤 말에 대해서 항상 감흥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자, 신우이라는 그런 입장은 바로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남편이라는 한 그 구성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마음은 자기의 식구들한테 가겠죠. 자, 그런 걸 인식하는 그 위치에서의 이 며느리는 이 신우이에 대한 그런 좀 편안함이 없습니다. 눈치를 봐야 되고 불안하고 또 어떤 트집을 잡지 않나, 또는 내가 또 뭔가를 잘못해줬나 하는 그러한 그 노심적인 그 속에 쌓여 있게 됩니다. 심리적으로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반전의 요소가 작용합니다. 자, 비록 신우이에 대한 이러한 좀 불안한 위축되는 감정이 있지만은 신우이의 그러한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은 굉장히 또 부드럽고 온화한 기운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드는 그 작용은 바로 인성에 있습니다. 이 며느리 사주에
여명인 사주에 인성이 있다면, 관성이 존재하고 인성이 있다면은 이제 인성의 작용을 통해서 이 신우이의 그런 성정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강압적으로 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그러한 좀 애정적인 그런 관점으로의 시야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자, 관성의 입장에서 인성은 바로 식상이 됩니다. 자, 일간이 식상을 가졌다는 거와 또 관성이 식상을 가졌다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신의가 나를 극하는 그러한 요소도 작용하지만은 또 하나 신의가 식상이라는 어떠한 그 행위 요소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식상은 그 자체로 남을 배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원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해도 해주고.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식상의 기운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러한 관심들이, 관심이 이제 어떻게 했죠? 총괄적인 이러한 관심들이 이 관성이라고 하는 신우이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감시라는 또는 어떤 극이라고 하는 작용을 며느리, 그렇죠? 한테 하겠지만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식상의 작용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관심, 배려를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해서 일간한테 가기 때문에, 저기 새언니가 되겠죠. 새언니한테 가기 때문에 신우이가 새언니를 바라보는, 대하는 그러한 작용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두 개가, 이러한 두 개가 결과적으로 만나서 하나의 큰 애정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애정심리를 만들어냅니다. 애정심리가 바로 배려하는 심리로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며느리의 사주에서, 본인의 사주에서 관성만 있는 거하고 관성만 있으면 반드시 이 신우이는 이러한 특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인성을 이 며느리가 사주에 갖고 있다면은 그 신우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전적인 그런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드럽고 다정하고 처음 보는 이질감적인 그러한 대상이겠습니다만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잘 융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가능하면은 이 새언니 편에서 모든 것을 그 배려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여명에서 신우이라는 한 존재에 대한 그러한 심리적인 작용이 확연하게 이 두 가지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예를 이제 이 사주를 통해서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어떠한 사주는 관계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어느 분이 됐든지 간에 본인의 사주를 놓고 하나하나 자세히 따져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관성과 인성이 존재할 때와 오직 관성만 존재할 때의 신우의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 조명이 됩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통해서 이제 공부를 더 진척해 나가면 됩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고 그에 대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권명입니다. 권명인데, 지금 임수일간입니다. 이 권명이니까 며느리 사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여기에 위치하게 되죠. 이 사주를 이끄는 정신 주체에 작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럼 관성이 이날 보면 이것이 무토가 임수를 극하기 때문에 관성이 됩니다. 물론 편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신우이가 되는 거죠. 물론 남편도 됩니다만 지금 신우이 입장에서 신우이라는 한 대상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신우이를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임수의 기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신에서 장생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세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토의 기세를 한번 볼까요? 무토의 기세. 편관이 된 무토의 기사는 지금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지입니다. 자, 왕지. 아주 강하죠. 왕지면서 양인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시집을 온 이 가정의 신우이는 가장 강력한 기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기세가 강하다 해서 나를 뭐 위협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이 신우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역량은 굉장히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수는 이 기세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우이로부터 하나의 어떤 그 눈치 또는 어떤 불안 요소가 심리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인성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주면은 이것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렇게 강한 일방적인 극으로서의 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바로 배려라는 이런 하나의 또 온화한 그러한 기운으로 그것이 변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또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성은 여기서 경이나 신금입니다. 근데 인성이 없죠. 자, 물론 신금이라고 하는 이 지지의 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쓸 수 있는 주인인 경금과 신금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용은 크지 않습니다. 내면으로 흐르는 그런 배려심은 작용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명조가 이때 결혼을 했다고 봅시다. 32세 때. 물론 이전에 할 수도 있고 이후에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32 대운에 결혼을 했다고 보면은 이때 신금이라는 것이 여기에 작용을 합니다. 이 신금이 바로 지금 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금이 해에서는 이제 목욕지가 됩니다.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 신금이 원국에 있는 이 신금을 지지로 삼기 때문에 신금이 천간에 있는 신금이 지지에 있는 신에 이루면은 왕지가 됩니다. 왕지니까 강하죠. 걸록에서 왕지로 넘어가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도 강하고 이것도 강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임수가 또 힘을 받게 됩니다. 임수가 요 해에 이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이게 걸록지가 되죠. 걸록지. 장생지가 아니라. 지금 신이라는 장생지에서 이제 해라고 하는 걸록지의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렇게 커지겠죠. 자, 32 대운에 이 명조가 결혼을 해서 이 시집에 들어왔다 한다면 그때 신우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게 약했지만은, 일간이 약했지만은, 이제 요 기운 속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걸 조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기세와 이 기세가, 관의 기세와 일간의 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신의의 강한 압력이 작용하는 거죠. 예. 압력, 어떤 지시나 명령 같은 겁니다. 이것이 온다 하더라도 이걸 능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큰 어떤 마찰이나 갈등은 느끼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로 신의가 신금이라고 하는 인성을, 자기한테는 이제 식상이죠. 예. 식상을 타고 있기 때문에 배려심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 기세 또한 굉장히 강하죠, 신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새언니를 보는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해집니다. 그러면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이해를 해주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운이 이제 계속 이어지겠죠. 20년 정도 이렇게 이어져서 갑니다. 물론 여기서 신의가, 이 신의는 아까 손이 신의도 될 수도 있고 손 아래 신의도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나한테 주는 이런 관심과 배려는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어느 신의는 잘하고 어떤 신의는 못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집안에 소속된 신의들은 나한테 그러한 마음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성이 없으면은, 사실 이것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원래 없는데 와서 요 운에서 이것이 짝이 맞춰졌기 때문에 참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원래 원국에도 없고, 대운에서도 안 왔다, 운에서 안 왔다 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신의는, 며느리는 이 신의로부터 그렇게 편치 않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얘기를 해도, 신의가 작은 것을 요구를 하거나 어떠한 그 지시나 또는 명령이나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일간에 느끼는 그런 강도는 매우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삶이 편하지 않고 좀 불편하겠죠. 눈치를 보여야 되고 항상 불안한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의가 나한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 상황 전개를 바로 본인이 갖고 있는 사주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복은 바로 타고나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오는 거죠. 그것이 상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어진 기운에 있다는 것을 이 예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의의 관계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이 신의는 항상 미운 신의가 됩니다. 사사건건 거기에 크레임을 거는 아주 미운 신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인성이 있으면 이제 고마운 신의로 바뀐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